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제 채널을 처음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 의견과 관심의 댓글도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중고차를 구매하시면 관리하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즘 올드카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 중고차를 첫 차로 구매하시게 되는 초보분들도 계신데 중고차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중요한 부분들만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브레이크 관리. 우선 엔진룸을 열고 브레이크 오일을 점검합니다. 차종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지만 대부분 운전석 앞쪽에 있는 경우가 많고요. 뚜껑에 브레이크 플루이드라고 써있죠. 최소선과 최대선 사이에 있으면 정상입니다. 만약 최소선 아래쪽에 있다면 브레이크 패드의 교환 시기가 되었거나 브레이크 오일이 누유가 있을 수 있으니 우선 브레이크 오일을 적당량을 보충하시고 정비소에 방문하셔서 점검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브레이크 오일의 규격은 브레이크 오일통 뚜껑에 써있거나 없다면 차량 설명서에 있어요. 잘 모르시겠다면 차량 제조사의 고객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셔도 알려줍니다. 보통 DOT3 또는 DOT4의 규격일 거예요. 규격만 맞으면 제조회사는 크게 상관없고요. 누유가 의심되어 점검하였으나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행하면서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이 없는 게 아니라 누유되는 곳을 찾지 못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브레이크 패드의 점검은 운행 전 또는 주차 후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브레이크 디스크가 충분히 냉각된 뒤에 하세요. 뜨거운 브레이크 디스크에 핸드폰 케이스가 녹을 수도 있어요. 핸드폰에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신 후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시고 플래시를 켜줍니다. 그 상태로 핸드폰을 휠의 틈새에 넣으면 브레이크 캘리퍼와 패드의 상태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패드가 두꺼운지 얇은지 혹은 금이 가거나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시면 됩니다.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브레이크가 잘 안 들을 수 있으니 앞차와의 간격을 여유있게 하시고 커브길에선 속도를 낮추셔서 정비업체에 방문하셔서 점검하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디스크 또한 디스크의 면에 굴곡이 많거나 마모 상태에 따라서는 패드와 함께 교환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즘엔 거의 없지만 차종에 따라서는 드럼 타입의 브레이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차를 리프트해 뜨거나 차 아래쪽에서 확인해야 해서 직접 점검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정비업체에 방문하셔서 점검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올드카 중에는 앞바퀴는 디스크 타입, 뒷바퀴는 드럼 타입인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 외에는 주행 중 브레이크를 잡을 때 핸들이나 차가 한쪽 방향으로 쏠린다거나 떨거나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이럴 때에는 바로 정비업체에 방문하셔서 점검 받으셔야 합니다. 고속주행 중 브레이크의 편제동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는 가는 것보다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두 번째,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자동차 관리의 기본은 엔진오일입니다. 어떤 오일로 바꿔야 할지 언제 바꿔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일단 전 차주분의 정비 내역을 참고하시고요. 이전 차주분의 정비 내역을 알 수가 없다면 우선 시동을 끈 상태에서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오일 딥스틱 게이지를 뽑아보세요. 제 체험엔 W는 엔진오일 딥스틱 게이지 손잡이가 빨간색이지만 다른 차들은 노란색일 수도 있어요. 보통 빨간색은 변속기 오일인데 제 차는 엔진오일이 빨간색이라서 처음에 헷갈렸네요. 만약 엔진오일 잔량이 최저 쪽에 가깝다면 우선 보충을 해주시고 충분히 있다면 당장 운행은 가능하겠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교환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주차했던 자리에 엔진오일 누유가 몇 방울 떨어진 정도라면 괜찮겠지만 사진처럼 흐른 양이 많다면 견인차를 불러서 견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주행을 할 경우 엔진오일 압력이 상승하면 더 많이 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세누유일 경우에는 엔진오일 게이지를 자주 체크하시고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하시고 보충하면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누유라고 해도 차후에 점점 더 누유가 심해질 수 있으니 시간 내서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어떤 엔진오일로 교환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차량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는 엔진오일 규격으로 맞게 교환하시면 되고요. 설명서가 없다면 공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동호회나 카페 등에 문의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상적인 운행을 하기에는 꼭 비싼 엔진오일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규격만 맞는다면 가격대가 저렴한 오일을 선택하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오일 교환 주기 또한 기본적으로는 차량 설명서에 나와 있고요. 이번에도 차알못 초보분들을 위해서 정해드리자면, 주행거리가 짧다면 1년 또는 주행거리가 많다면 1만 km가 넘기 전에는 꼭 교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 경우에는 주행거리계 1만 km마다 기준으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따로 기록해두지 않아도 주행거리계만 보고 오일 교환 주기를 체크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 운행 환경은 고속도로 80% 시내주행 20% 정도의 운행 비율입니다. 오일에 누유가 없다고 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엔진오일 게이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누유가 아니더라도 엔진오일은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소모되기 때문에 엔진오일이 줄어들었다면 점검하고 보충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준을 정해드리자면 50% 이하로 내려가면 80% 정도까지 보충하시면 됩니다. 차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번에 300ml 정도씩 보충해보시고 부족하면 조금 더 하고 많다면 조금 줄이시면 될 거예요.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 1리터짜리 엔진오일은 통 옆에 잔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과 같이 투명하게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트렁크에 싣고 다니시면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사진은 부동액과 파워핸들 오일인데 구입할 때 꼭 옆에 투명창이 있는 것만 쓰게 되네요. 얼마나 넣었는지 얼마나 남아있는지 체크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한번 개봉한 오일류들은 뚜껑을 잘 잠가놔도 새는 경우가 많으니 트렁크 보관함이나 박스에 다른 걸로 빈 공간을 채워서 쓰러지지 않게 세워서 보관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세 번째, 엔진오일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냉각수입니다. 부동액이라고도 합니다. 일단 주의하실 점은 운행 후에는 냉각수가 뜨겁기 때문에 라디에이터 캡을 바로 열면 뜨거운 냉각수가 뿜어져 나와서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점검하는 방법은 주차 후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우선 엔진룸을 열고 라디에이터 캡을 열어서 확인해보고 보조탱크에 냉각수가 얼마나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라디에이터 캡은 대부분 차량의 앞쪽에 있지만 차량에 따라서는 열 수 없도록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보조탱크의 위치도 차량마다 다르니 설명서를 참고하세요. 냉각수의 색상도 차량의 회사나 차종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차량의 설명서를 참고하시거나 공식 정비업소에 문의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차에 들어있는 냉각수와 새 냉각수의 색을 비교해보시고 많이 다른 느낌이 난다면 정비업체를 방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기름기가 올라온다거나 녹물이 많이 섞여 있다면 엔진의 헤드가스켓이나 워터펌프 또는 라디에이터 등의 상태가 안 좋은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크게 이상이 없다면 보조탱크의 최대선까지 보충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오버되는 건 괜찮지만 보조탱크에 최대선 이상 넣을 경우 주행 중 냉각수가 열이 받아 팽창돼서 넘쳐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냉각수 또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점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냉각수의 경우 누수가 시작되면 높은 압력 때문에 빠르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면 누수되는 곳이 없는지 정비업체를 방문해서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냉각수가 부족한 상태로 장시간 운행하면 엔진 과열로 수리비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 꼭 미리 점검하세요. 네 번째, 타이어는 노면과 자동차를 이어주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타이어는 조향과 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운행 시작하기 전 항상 체크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는 우선 시동을 걸고 핸들을 운전석 쪽으로 최대한 꺾은 뒤 내려서 타이어의 공기압이 너무 적지 않은지 육안으로 확인해 보시고 타이어의 마모 상태를 체크하세요. 공기압이 너무 적으면 가까운 정비업소에 방문하셔서 공기압을 보충하시면 되고요. 요즘은 충전식 공기펌프도 있으니 이런 걸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부족하다 싶을 때 보충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또 차알못 초보자분들을 위해 정해드립니다.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타이어 공기압은 35로 맞추세요. 온도에 따라서 타이어의 공기압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으니 30에서 40 사이에 있으면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여기에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공기압이 낮으면 승차감이 좋아지고 높으면 연비가 좋아집니다. 자신의 주행 패턴이나 취향에 맞게 조금씩 조절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나 겨울이나 여름에도 새벽 시간에는 온도 변화로 인해 공기압이 내려갈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엔 고속주행 시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마모 상태는 타이어 마모 한계점을 보시고 트레드면과 완전히 평행하게 되기 전에 타이어를 교환하시면 됩니다. 타이어가 마모 한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마른 노면보다는 빗길이나 눈길에서 특히 위험합니다. 타이어의 배수 성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마철이 오기 전 또는 첫눈이 오기 전에는 꼭 타이어를 점검하시고 안 좋을 경우엔 미리 교환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앞뒤 좌우 모든 타이어의 안쪽과 바깥쪽이 마모 상태가 차이 나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편마모가 심하다면 휠 얼라인먼트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휠 얼라인먼트는 타이어 전문점이나 정비업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장비가 너무 비싸서 셀프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특히 타이어의 바깥쪽보다 안쪽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점검하세요. 고속도로 주행 중 타이어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타이어의 교환은 한 번에 4짝을 교환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하지만 지갑 상황에 따라서는 새 타이어 2짝을 앞바퀴에 끼우고 기존의 타이어 중 상태가 좋은 2짝을 뒷바퀴에 끼우는 방법으로 조금 더 경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앞바퀴가 더 중요하니까 꼭 4짝을 한 번에 바꾸려고 미루지 마시고 2짝씩이라도 교환하시는 게 좋아요. 타이어의 사이즈는 차량 설명서에 써있는 규격을 따르시면 되고 대부분 타이어 전문 교환점에서는 차종별 규격을 알고 있으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타이어는 중간 정도 성능에 중간 정도 승차감에 더하기 경제성에 맞추어져 있는 경향이 많고 가격이 좀 비싼 타이어들은 고급차를 위한 승차감과 정숙성이 좋은 타이어와 스포츠카를 위한 고속주행이나 코너링이 좋은 고성능 타이어로 나눠지는데 여러 가지를 모두 만족하기는 어려우니 어떤 타이어로 교체할 것인지는 지갑 상황과 취향에 따라 고르세요. 가끔 흔한 국산차가 아닐 경우에는 해당 사이즈나 모델의 재고가 없어서 미리 주문하고 예약해서 교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짧게는 몇 일에서 길게는 몇 주 정도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교체할 시기가 되셨다면 원하는 모델의 재고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중고차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외에는 교환 주기가 긴 변속기 오일, 파워핸들 오일, 디퍼렌셜 오일 등등의 오일류가 있고 엔진의 점화 플러그와 점화 코일, 연료 필터, 배터리 등등 수명이 다 되면 교환해야 하는 소모품들이 있어요. 물론 모두 얘기하려면 끝도 없겠지만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볼게요. 벌써 6월의 끝자락이네요.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피서 계획은 세우셨나요? 저는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차량 점검 잘 하셔서 안전하게 휴가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외에도 혹시 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제 채널에 방문하시면 여러 다른 영상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채널에 방문해서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영상들도 확인해보세요.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